배임죄가 그럼 성립 가능하겠느냐와 관련해서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도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요건이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은 신뢰관계, 위임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있는지가 사실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증권의 어떤 그 직원 16명의 경우에 매도할 때 이분들이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나 또는 주주로부터의 어떤 신뢰관계, 위탁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도 없다면 배임죄도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께서는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고 아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어떤 의미에서 위탁관계 또는 신뢰관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그럼 그 회사의 재산을 적어도 안전하게 보호를 할 그런 주의 의무 정도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안과 같이 회사에서 실수로 자신에게 잘못 들어온 무언가가 이제 이렇게 우리사주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공지가 떴을 때 그리고 적어도 이게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 그렇게 팔아치우지 않을 주의 의무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근로계약에서 따르는 부수적인 의무로 그 신의칙상의 의무 이런 거를 봤을 때 위탁관계, 신뢰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 과연 회사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태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것은 주주들이고 그렇다면 이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어떤 부수적 주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주주에 대해서 이런 타인 사무 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이 사실상 담당 직원, 전산 입력을 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배당된 것인데 이러한 관계를 두고서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주의무라는 추상적 개념을 근거로 해서 위탁 신인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스러운 확장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여기서 그냥 들어왔을 때 그냥 있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지금 한 명 같은 경우는 350억 상당을 팔아치우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주의 의무에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를 배임의 주의 의무에 포괄되지 않고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 저희가 굉장히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일반 그런 법감정에도 반하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주의 의무는 추상적이라서 안 된다. 실제로 배임죄는 신의칙상의 그런 의무까지 되게 포괄해서 넓게 보고 있고 이 사건이 벌어진 결과를 고려했을 때는 이 주의 의무를 그렇게 협소하게 판단할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